마이크를 못 잡는 조국 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인데 마이크를 못 잡는다고요? 일단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우산도! 우산도!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오는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뭐 동남풍 얘기하고 밀고 올라가겠다 각오를 밝혔는데 뭘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설명을 하네요. 화면 좀 보시죠. 자, 조국 대표는 지금 비례대표 후보죠. 본인이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근데 마이크를 쓸 수 없고 연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상 안 된다 그러는데 소속 변호사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선거법에 그 질문을 법조이다 보니까 예. 여러 방송에서 받은데 이제 이해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규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푸바운지 그 있었잖아요. 동물. 예. 옷은 뭐 되고 머리는 뭐 옷은 안 되고 머리는 되고 이런 것도 아, 있었고요. 이 인형 같은 걸 탈을 썼을 예. 때 그것도 제가 설명을 지금 합리적으로. 보세요. 여기 공직선거법 제79조의 적용을 봐서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 조문은 제가 아는데 예. 왜 저런 조문을 넣었는지 그 취지를 이게 납득 취지를 못하겠다.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이제 선거 비교법적으로 보면요. 예. 미국에는 이게 돈도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자에게 돈도 마음대로 먹으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은 묶었어요. 근데 입은 푼다 했잖아요. 근데 입을 푸는데 마이크를 안 풀면 목이 아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입은 푸는데 마이크를 안 풀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편법이 있는데 야외에서 유세할 때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했죠. 기자회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이크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회견은. 게 진짜 편법이고요. 그럼 판례가 제가 이야기했던 옛날 조원진 대표 판례가 있거든. 기자회견 예. 요건이. 예. 따라서 이게 법이 저는 입은 푸는데 자국의 마이크를 못 쓴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 좀 이게 대폭 꼭 안 되는 것만 몇 개 규제하고 나머지는 이게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비례대표 후보는 연설도 하면 안 되고 마이크는 더더군다나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법상 내용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조국 대표가 지금 마이크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본인이 하기도 했어요. 글쎄 이건 뭐 법이 그러니까 뭐 지키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위반하면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서정 변호사는 취지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돌풍이란 표현, 일각에서는 돌풍 이상 아니냐 이쯤 되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뭔가 전망을 하네요. 총선 이후에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조국 대관식이나 마찬가지다. 야권 주자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장 강력한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당내 일부에서는 플랜 B로서 조국 대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분이 지난 선거 때 그 의석수를 좀 맞췄다 이렇게 막 그런 거에 평가를 받으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전망을 내는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러면은 야권 주자로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 취지를 보면은 플랜 B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조국 대표가 부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저 전망은 그냥 본인이 뭘 내놔야 되니까 뭐 만들어서 내는 거. 전망을 하기 위한 전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망을 위한 전망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뜨는 이유를 저도 이게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을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많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 대통령의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거기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계속 일단 야권 쪽 입장에서 급한 게 무엇이냐? 그렇죠. 아니 중도층에 주로 저는 이제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민주당도
뭐 과히 뭐 이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은 해야 되는데 잘 손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표는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주더라도 2개 다 주기는 싫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민주당이 아닌 다른 데 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어디 삼지대를 생각해 보니까 삼지대가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하나 지금 그 정당다운 정당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조국 대표 줘도 되나? 저 정당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그러고서 두 당을 보니까 예. 아니 두 당도 만만치 않지만 다 하고 있는데 왜 조국만 안 돼? 조국은 그래도 막 그 법적으로 불려가서 고생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 뭐 부인 혐의는 뭐 하는 것도 그러면 없고 약간 동정론도 있다는 그쵸, 겁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힘으로 또 어쨌든 방탄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조국 대표는 방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만 배제할 이유가 있냐 해가지고 저는 글로 양당에 대한 어떤 그래도 좀 혼을 내주고 교훈을 좀 주자. 당신들도 좀 문제가 있어. 예. 라는 걸 위해서 저는 제3당으로 표가 꽤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풍이지 제가 뭐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에 뭐 야권에 뭐 플랜 B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후보로 떠올라서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에 예. 법리심만 남아 있잖아요.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아무튼 이제도 연내는 다 끝낸다 그쵸. 이렇게 전망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기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지지자들이 거기를 그래도 그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짚어보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 조국 대표가 저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예. 저희가 민주당과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지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 이외에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면 그 세력이 그 진지를 그쵸. 쓴다. 네,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등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주진 대표는 플랜 B로 조국 대표를 고려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었어요. 전망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하기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대안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문제는 변수가 제일 큰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단이에요. 정말로 확정되면 2년 실형이 그렇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주 낮은 확률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파기환송이 된다면 그렇다면 진짜 플랜 B가 아니라 이제 플랜 A로 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시간 문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조국혁신당이 돌풍이냐라는 그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지난번 공천파동,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하는 그 여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민주당 뽑는데 내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 심판은 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섭섭함을 표시하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고 지금 민주당 안에 임종석 실장, 김부겸 전 총리 친문 지뢰밭이에요. 앞으로 조국 대표가 앞으로 합종연행할 수 있는 가능성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유권자들 개개인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개인의 생각이 모이면 어떤 표로 연결이 되죠. 그 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분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다르게 분석합니다. 거기에 전망까지 곁들어지니까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요. 과제가 하나 떠오른 것 같아요. 비례대표 후보를 정했는데 그중에서 몇몇 분, 특히 그중에서 또 한 분, 뭐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슬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폐륜적,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결기, 야심찬 어떤 출마의 변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화면 좀 보시죠.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죠.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근데 논란이 대상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됐으니까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얼마 갖고 있다고. 근데 부부 합산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원이 증가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짧은 시간에 늘었어요. 예금성 자산만 36억 이상 늘어난 거예요. 현금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더 나오는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남편인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검사 시절에 다단계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 다단계 업체 피의자들 변호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여기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1년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뭐 다른 정당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검찰 개혁을 발표하고 그 사이에 비례 1번의 정관예우 떼돈이 들통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기자회견을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입시 부정 범죄자가 입시 제도 개혁을 외치고 정관예우 배우자의 정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조급스러운 그 자체의 장면입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을 벌어 정관예우 떼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관예우 떼돈의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비상식적인 거액의 수임료를 모르지 않을 박 후보는 아마도 조국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보시기에 혹시 박은정 후보 부부가 좀 억울한 지점이 보이시는지 어떻게 평가 좀 해주시죠.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 변호사와 남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면 연좌제 뭐 하자는 거냐 이런 항변할 만도 그럴 수도 해요. 있다. 그런 항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떼놓고 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관행상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하지도 않은 부부가 더군다나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때는 재산 조사 당연히 하잖아요. 통상 그런 걸 다 당해도 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예. 어떤 식으로 재산을 모았는지 최근에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뭐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그런 정황을 놓고 보면 그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전 그래서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 대신 그런데. 이종근이라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행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검사 시절에 조이팔 사건, 그다음에 JWU인가요? JU든가요? 뭐 다단계 사건, 다단계 유명한 사건들이에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실무 검사로서 경력을 쌓았는데 정작 옷 벗고 나서 변호사를 활동할 때는 본인이 했던 주된 검사 시절에 경력을 활용해서 그 피의자 또는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걸로 저렇게 1년 만에 뭐 한 사건에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보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전형적으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검찰 출신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본인이 활동할 때 주로 전담을 했던 주로 전문적으로 다뤘던 사건을 그대로 수임해서 정관예우를 활용해 한몫 챙기는. 그럼 뭐예요? 본인이 같이 일했던 후배들 내지는 동료들에게 뭔가 다른 영향을 미쳐서 그걸로 피해자들이나 그 범죄자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다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입장도 좀 알려지고 있네요. 저게 현직에 있을 때 한 얘기였는지 아니면 이번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한 얘기인지 아마 분명히 가려야 될 텐데요. 지난해 지금 3월이라고 하니까는 이번 논란이 있기 전인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특수부 소속 검사들이 재벌 비리 실컷 수사하다가
옷 벗고 하루아침에 그 재벌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변신한 사례들 종종 있었거든요.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전직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도덕성을 저 멀리 갖다 놓고 활동을 한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종근 변호사라는 저 박은정 후보의 예. 남편은 아마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과거에 조국 대표가 과거에 사실은 정관예우 이런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그 내용 좀 지금 자막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요걸 좀 비판했던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를.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 상황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그 남편 문제인데 왜 부인이 비례 1번인데 부인까지 결혼하느냐 예. 이럴 수 있지만 아, 근데 부인도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검사예요. 그렇습니다. 일기만 차이 나지 같이 검사인데 아. 저분이 1번 된 그 중에는 저는 남편 기억 크다 봐요. 항상 박은정 하면 이종건 검사장의 부인이다. 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 이종건 검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때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권에 탄압받아서 옷 벗고 나갔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피해 희생자가 이종건 변호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은정 후보가 어제 나온 해명 중에 아니 무슨 정관예우 프레임 씌우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정관예우를 운운하나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친문 검사들이 다 퇴직했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검찰은 친문 비문 이전에 검찰로서 하나의 끈끈한 한 가족이라는 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박은정이 1번 받은 거는 이종건 변호사에게 같은 몫이다. 이래 보면 돼요. 가장 탄압받은 분이 심재철, 이종건이다. 아. 그다음에 박은정 그 검사장이 아니니까. 예. 따라서 저는 부인이 책임을 도의적으로 남편 행위 이 몰랐을까요? 부부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부부가 돈을 한 달에 20억, 30억씩 갖다 주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를까요? 부인은? 한 달은 아니고 1년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모은 게 41억인데 10개월.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나 우리 합리적 추측은 예. 100억 정도 벌어야 된다. 아. 그래야만 이게 40% 이상 세금 내고 사무실 운영하고 예. 그다음에 집에 모은 게 이 정도라면 아. 매출은 그래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일단 추측하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노영희 변호사 그래 인터뷰했죠. 소나무당에.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안대희 대법관. 예. 이분이 대법관 퇴임하고 5개월에 16억 벌은 거 엄청나다. 버는 게 당시에 논란됐었죠. 5개월에 16억을 벌은 거예요. 늘어난 예. 게 아니고. 예. 근데 어떻게 대법관이 정관예우로 16억을 벌어 이래가 온갖 공격을 민주당이 해가지고 낙마했잖아요. 예. 이거하고 이게 10개월에 100억 가까이 추정. 늘어난 건 40몇 억이지만 이게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아. 안대희 대법관 낙마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 박은정 의원은 그대로 비례 1번 유지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검찰 독재 청산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 만들면 예. 그럼 여기 본인과 남편은 뭐로 돈 벌어요? 어. 검찰청 없애고 검찰 독재 없애고 지금 검찰청 가지고 돈 번 거 아닙니까? 이게 위선적 아닙니까? 아. 본인은 뭐로 벌 거냐고 나오면 이런 위에 위선 정말로 이게 조국 혁신당에 예. 또 교수 중에 말 안 하겠지만 이런 분이 많아요. 아, 소정 변호사님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아직은 정확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오해나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요. 조국 혁신당의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